어떤 특정한 코인이 갑자기 급등한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팔고서 옮겨 타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들을 급하게 소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과 방향성, 전략을 유지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의 관점에서 매집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죠? 자,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알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들을 심층적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 특성상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한, 그 중에서도 우량하면서 안전성까지 담보한 자산들을 주로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메이저 알트코인들 위주로 꾸준히 점검을 해 드렸는데요. 자, 오늘 영상은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동안에 여러 알트코인들을 이야기를 많이 나눠드렸지만 뭔가 투자 전략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좀 덜 짚어드린 것 같아서 앞으로 아마 이 컨텐츠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을 우리가 남은 대세 상승장 기간 동안에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눌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일정 부분 반등했지만 주말 이후에 꾸준히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고, 특히나 비트코인이 주요 변곡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크로노스 같은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알트코인들이 크게 폭등하는 움직임들도 보여줬고, 그 외에도 근본적인 알트코인들이 상승 준비를 하면서 또 중요한 변곡점으로 다가가는 움직임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알트코인의 움직임에 의해서 또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늦었더라도 여기에 올라타야 되나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그런 전략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큰 흐름을 포착하고 전략적인 움직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전략들을 어떤 기준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마스터 클럽이나 라이브 스터디에서는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알트코인들이 크게 움직이더라도 우리는 개별 알트코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과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전반의 흐름들을 같이 포착해서 전략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어떤 알트코인이 천정부지로 오르더라도 시장이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면 그 알트코인의 상승세가 길게 이어질 수가 없겠죠. 반면에 특정한 알트코인들이 깊은 조정 구간을 겪고 있더라도 시장이 여전히 굳건하게 살아있다. 그러면은 그 구간은 중요한 바이더딥 구간이고 꿋꿋하게 기다리면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과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 단계들을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는지 그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는 지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어보자라고 했을 때는 수요의 측면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수요가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가? 시장의 투자 심리는, 즉 투심은 살아있는가?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 심리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동시에 활용해서 그 흐름들을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시장에 레버리지가 동원된, 즉 파생상품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지 여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파생상품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의 흐름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자본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자본이 현물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 중에서 어떤 곳에 더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인터 익스체인지 플로우 펄스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자본의 흐름을 보는 건데, 한번 보시면은 빨간색 영역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작년에 두 번의 고점을 찍었던 구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녹색 영역에서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는 파생 상품에 더 많은 자본의 흐름이 이어졌다면 지금 아직까지는 현물을 기반으로 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레버리지가 얼마나 끼었는가, 즉 시장에 얼마나 많은 거품이 생겼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되거나 더 짙은 색으로 표시된 영역들이 바로 레버리지가 낀 구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시면은 깨끗하게 녹색이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즉 아직까지 레버리지가 크게 동원되지 않은 건전한 상승장을 이어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이나 아니면 시장이 과열된 국면으로 볼 수 있는 이 지표들은 여전히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이 지표를 근거로 해서 만약에 내가 대세 상승장 사이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전반적인 수요와 심리에 대한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서 수요를 측정하는 지표 중에서 가장 보편화된 지표는 바로 명목 수요 지표, Apparent Demand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신규 발행량, 즉 채굴 생산량과 1년 이상 비활성화된 코인의 공급량을 통해서 수요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 양수 영역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꾸준히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음수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 대비로 공급량이 더 많기 때문에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양수 영역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라고 해서 미국의 기관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있는데요. 현재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양수 영역을 계속해서 터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심리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공포 및 탐욕 지수가 이렇게 가격이 조정받는 구간에서도 공포 구간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중립 구간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뭔가 이 추세들을 더 잃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시장을 점검하는 관점에서 대세 상승장 정점을 포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과열 시그널들, 즉 파생 상품 시장이 얼마나 과열되었는지를 볼 수 있고요. 여전히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들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시장의 흐름들이 꺾이고 있는지, 즉 수요가 바뀌고 있는지, 미국의 기관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전략들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촬영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강조드리는 중요한 변곡점을 다시 회복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변곡점을 지켜내는지, 이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강조드렸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22평선을 지켜내고 있지만 20과 52평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평선을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에 따라서 단기적인 향방들, 그 넘어서 중기적인 향방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세 단계가 이어지고 있는지, 추세가 약화되는 단계로 돌입을 했는지, 그리고 주요 변곡점을 하방 이탈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전략들이 달라질 수 있고요.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조금 더 강해지면서 상방 돌파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큰 거래량 동반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지점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체인 관점에서도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 구간에 거의 가까워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을 지켜내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비트코인이 주요 변곡점을 지켜내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향하고 있는지 알트코인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지표인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배열이 형성될 수 있는 구간들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그 구간들보다도 더 격렬하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지면서 촬영시장 기준으로는 59%가 무너지고 58%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상들을 보고 나서 제가 주말 동안에 코인마스 클럽에 올려드린 긴급 속보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지는 구간에서도 알트코인 장세가 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적어도 횡보 구간을 유지해야 됩니다.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지만 적어도 횡보 구간을 이어가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빠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강 국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장에서 추세적인 부분들에서 알트코인에도 악영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알트코인 시장도 같이 일시적으로 침체되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덧붙여서 알트코인의 흐름을 볼 때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격 비율 지표인데요. 자,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정배열이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알트코인의 자본의 힘이 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알트코인의 흐름을 볼 때 더 명징하게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와 알트코인 이어 인덱스 지수인데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가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해서 지금 상승 랠리를 더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59에서 61 사이에서 일정 부분 조정받는 국면들을 꾸준히 이어왔었는데 이번에도 그 국면들에서 조정을 받게 될지 아니면 이 구간을 시원하게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는 알트코인 장세가 더 가파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트코인 이어 인덱스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장, 즉 알트코인의 힘이 더 실려야 되는 시기인 거를 볼 수가 있죠. 즉 아직까지는 알트코인이 계속해서 랠리를 위해서 힘을 모아 나가고 있지만 본격적인 랠리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지표를 스위스블록에서 제공하는 다른 지표로 살펴봤을 때도 현재 알트코인은 축적 단계에 머물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상방 돌파, 브레이크아웃 존을 돌파를 해서 수익 실현 구간까지 가서 다시 데드존까지 내려가는, 즉 침체 국면까지 내려가는 사이클에서 갓 이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아직까지 사이클 관점에서는 가야 될 길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을 계속해서 따라간다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계신다라면 아직까지 알트코인에는 중요한 기회들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중요한 흐름들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코인을 담을 때 어떤 요소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인을 담을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고 내가 무조건적으로 많은 코인들을 담고 있다고 해서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코인들을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코인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코인들 위주로 담아가셔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코인을 선택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펀더멘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의미하게 수치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수수료 수익이 좋거나 TVL이 높거나 대출 프로토콜은 활성 대출이 높아지거나 이런 결과값들이 명확하게 나오는 코인들이 이번 시즌에는 잘 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내러티브도 여전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급등했던 크로노스가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크로노스의 재무 전략을 통해서 트레저리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러티브를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통량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도 계속해서 락업 해지를 통해서 물량을 갖다가 시장에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상승하는데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스탠스도 중요한데요. 그동안에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유의미한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다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서 재단의 어떤 포지션들이 많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업과 기관 단위의 채택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만약에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에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기관과 기업의 채택이 가파른 코인, 그리고 인덱스나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코인, 그리고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주목하시면은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펀더멘털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가? 그 부분들은 쉽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가, 그리고 이 위에서 거래가 많이 나오는가, 그리고 실질적인 수익은 많이 나오는가, 예치된 자본이 늘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살펴보시면은 펀더멘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렇게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이 수치가 좋지 못하다가 갑자기 이 추세가 달라지는 포인트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즉 전환 포인트에서 많은 변화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펀더멘털을 점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점검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펀더멘털의 종류들은 다양하게 포착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코인마스터 클럽을 통해서도 중요한 펀더멘털 지표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포착하는 방법부터 해서 어떻게 펀더멘털을 점검을 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방법론들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코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포트폴리오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크로노스 코인이 이 트럼프 내러티브에서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크로노스 코인을 매집을 해야 될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크롱님들이 많이 늘어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앞서 펀더멘털과 더불어서 내러티브가 중요하고 트럼프 미디어 그룹을 통해서 꾸준히
크로노스의 재무 전략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내러티브의 체질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채택들이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코인을 주목해야 되는 코인의 하나로서 올려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갈 때는 핵심 자산과 위성 자산을 구분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자산 배분 전략을 잘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산이 핵심 자산이고 어떤 자산이 위성 자산인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위성 자산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섹터들의 대장 코인들을 주목해 보시는 게 좋고요. 핵심 자산은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으면서 펀더멘털이 확고하게 나오는 코인들, 그리고 시장에서 검증된 코인들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코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크롱님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결국 결론은 명확합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큰 흐름부터 해서 디테일들을 잡아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코인을 선택할 때는 펀더멘탈과 내러티브를 명확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코인도 몰빵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자산과 위성 자산을 구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어떤 특정한 코인이 갑자기 급등한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팔고서 옮겨 타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들을 급하게 소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과 방향성, 전략을 유지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의 관점에서 매집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내일 영상을 통해서도 우량한 코인들 함께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